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토탈장 수학상 5단원 2차 방정식 고난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 레벨 1 887번 문제 볼게요. 레벨 1의 887번은 2차 방정식 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된다. 얘의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그래서 유리수가 된다. 근이 유리수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유리수가 되게 하는 O 이하의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 즉 자연수라는 거, 특히 O 이상의 자연수라는 거 염두에 두고 순서쌍의 개수를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A와 B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값인지 우리가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의 공식으로 근의 모양을 대충 잡아줘야 될 것 같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b 그런데 그래서 b 자리에 1창이 a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간단하게 요 값이 좀 어떻게 돼?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값이 어떤 값의 제곱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물론 이때 k는 정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b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던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먼저 a가 1일 때는 b가 어떤 값이 나와도 음수가 되니까 제곱해서 실수가 될 수 있는 k는 존재하지 않죠. a가 2가 되면 4가 되잖아. 그러니까 4-4b가 어떤 완전 제곱식 k의 제곱은 0이나 1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이나 4의 제곱이나 이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b가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0이 되는 경우는 1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b가 1이 될 때 얘가 어떤 값의 제곱이 될 수 있으니까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는 1이 되면 벌써 4니까 예를 들어서 4-b가 1이면 4가 돼서 0이 되잖아. 근데 이제 b가 1이 아닌 어떤 값이 오면 음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순서쌍은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2,1 한 개가 있겠고 a가 만약에 3이면 이쪽이 9-4b가 되잖아. 그럼 0이 되려면 안 되죠. 1이 되려면 b가 2면 되죠. b가 2면 9 빼기 8이 돼서 1이 돼요. 4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얘가 5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9가 될 수도 없고요. 그거 없네. 그러면 요거는 하나밖에 없네. b는 2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떤 값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 좀 여기다 써놓을까요? 요 값이 어떤 값의 제곱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b가 b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0, 1, 2, 3, 4, 5 이하니까 5까지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계산이 음수가 되지 않을 때까지를 보시면 되지. a가 4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쪽은 제곱하면 16-4b가 됐는데 선생님 보니까 우선은 b가 0이면 안 되는 거죠. b가 0, b가 1이면 안 되고요. b가 2여도 안 되네요. b가 3이면 가능하겠다. b가 3이면 가능해요. 3이면 얘가 12가 되니까 4가 돼서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b가 4면 0이 되니까 얘도 가능하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 순서상 찾는 겁니다. 마지막 a가 5일 때를 볼게. 25-4b가 k의 제곱이어야 되는데 b가 0이면 되죠. b가 0이어도 되는 거고 잠깐만요. 자연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b는 0일 수가 없구나. 미안. 요건 0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0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 2가 들어가면 8이 되니까 안 되죠. 17 돼서 3 들어가면 10이니까 노트 13 돼서 안 되고요. 4, 16, 9 되네요. 그래서 b가 4일 때 가능하고 b가 5면
얘도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개수는 2,1, 3,2 뭐 이렇게 4,3, 4,4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게 되네.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으니까 5개,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문제 888번으로 갈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때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일 먼저 a는 0이 아니어야 돼. a가 0이면 안 됩니다. 두근의 절대값 b가 3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3대 1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3알파 알파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는 경우나 이렇게 되는 거나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둘의 부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3알파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두근의 합으로는 잘 모르겠고 두근의 곱을 한번 해볼게. 두근의 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2가 돼. 0보다 적어요. 그러면 근의 부호가 어때? 다른 거지.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되는 실수 a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게.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하고 얘 더한 걸로 보면 2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돼? 2a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게 된 거지. 뭐 2로 나눠주면 알파는 뭐가 될까?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두근의 곱은 얘랑 얘 곱한 거니까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이 됐어. 근데 얘가 뭐가 됐냐면 아까 마이너스 요 두근의 곱은 얘였잖아. 마이너스 10이. 그러니까 내용을 봐서는 따라서 알파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수 a 값의 합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두 가지 경우 다 따로따로 답을 구하는가 보다. 그죠? 알파가 만약에 2가 나왔다. 그러면 알파가 2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가 2니까 2는 a 여기가 마이너스지. 잠깐만요. 미안. 요걸 쓰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묶여서. 따라서 3a는 2가 되니까 a는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잠깐 윗부분 잠깐 줄일게요. 너무 필기 공간이 너무 좁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좀 조금 위로 올립시다. 예. 자, 그래서 다음과 같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가 마이너스 1 때를 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분의 그지?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됐고요. 뭐 a는 뭐가 될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값의 합이라고 하는 건 a는 하나는 3분의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죠? 그래서 a 값의 합은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 a 값의 합은 3분의 2와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문제네요. 888번요. 자, 이제 889번으로 한번 가볼게. 88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우선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분의 c. 얘 두근을 알파와 감마라 하재. 그럼 요거 1번의 경우 우리가 구해줬고 2번의 경우로 한번 잠깐 볼게. 2번의 경우는 알파하고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를 곱하면 b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건데
상수 AB에 대하여 2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와 같다는 게 성립한다는데요. 갑자기 이런 게 나왔네? 잠깐만. 그 문제 푸는 열쇠라는 거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려면 베타가 있는 값에서 알파 감마가 있는 값을 빼야 되는데, 보면 선생님 보니까 요식 있죠, 요식. 요식이요. 빼면 되겠네. 자, 한번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였고요. 알파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라고 그랬으니까 투식을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빼봅시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알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도 없어진다는 거 알 수 있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네. 그럼 이제 얘는 4가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럼 2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그지? 그럼 이제 따라서 알파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알파가 2예요. 자, 알파가 2라는 거 알게 됐고요. 뭐 요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값들을 계산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알파가 2다. 알파가 2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알파가 2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하고 같이. 그럼 알파가니까 2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가 된 거죠. 2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그러면 예. 선생님 요식을 여기다 대입해 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특별한 값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잘 활용하면 되겠네. 알파가 2니까 이 베타가 되네요. 따라서 베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베타에서 감마 뺐을 때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또 대입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다, 그죠? 그래서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4는 2분의 8이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다 구했고 뭐 또 필요한 게 없죠? 자, 이제 A하고 B 값을 구할게. 알파에다가 지금 잠깐 보니까 알파에다가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알파에다가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가 마이너스 A래요. 그렇다면 A는 2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알파하고 감마 곱한 거래요. 알파하고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는데,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요 2a-b는 뭐 2a가 2 곱하기 2분의 5에 빼기 9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4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889번은 그러니까 특별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미지수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 890번으로 쌤과 같이 가볼게. 도형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선생님은 암기하고 하지 않고 그냥 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잠깐 볼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직각일 때 이게 동그라미하고 x라고 해볼게. 그럼 동그라미 x 합한 게 몇 도가 되는 거냐면 90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 동그라미가 되어야 해요.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그래서 요 전체 삼각형하고 요 1번 삼각형 1번이 보여주도 않네.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이 다 뭐야? 닮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 길이 정도는 우리가 금방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베타의 합이 몇이 됐냐면 2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자, 이제 알파, 베타의 합이 2라는 걸 알았고, 뭐 곱을 계산할까 그랬는데 사실은 그냥 알파를 하나 구해 볼게요. 알파는 지금 선생님 보니까 요 빗변분의
제일 짧은 변이죠. 빗변 대 제일 짧은 변은 그렇게 할게. 그러면 1대 A는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빗변 대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2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2대 1이구나 라는 겁니다. 닮은 삼각형들이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걸, 알파죠, 알파. 쏘리. 알파가 2분의 1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베타는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어야 돼요. 왜냐면 합해서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곱은 4분의 3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했지만 알파 베타의 합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얘는 2차의 계수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4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식 완성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됐고 여긴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괄호가 조금 보기 싫어서 소괄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 함수 방정식이구나. 자, 전체 정리합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이퀄 제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자, 레벨 1의 네 문제 지금 봐드렸고요. 이제 레벨 2로 가는데 레벨 2의 문제들 한번 또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레벨 2도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 보기에는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항상 두 개로 나눠서 하시면 돼. 왜냐면 절대값 a-c 할 때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요 a는 2잖아. 그러니까 2보다 적을 때와 2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해 볼 건데 두 근 중에 한 근만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두 근 중에 한 근만 양수가 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로는 한 근은 양수가 됐는데 다른 한 근은 음수라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근은 양수인데 다른 한 근은 0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절대값 a-c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적으면 돼요. 자, 잠깐 여기 구분을 할게. 요건 너무 흐려놨나? 이렇게 구분해서 볼게요. 요건 또 배기 싫으네. 그쵸? 너무 글씨를 크게 쓰는 바람에 선생님이 참.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경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c가 4보다 적으면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큰 a-c는 플러스 4보다 이씩 더해주니까 a 6 이렇게 범위가 잡히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a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왜냐면 두 근의 곱이 무조건 두 근의 곱이 0보다 적으면 실수인 근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조사하면 되니까. 아까 이렇게 절대값 나와서 구체적으로 쪼갤 필요는 없었던 문제네. 하여간에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요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돼요. 알파 양수고 베타가 0이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되잖아. 두 근의 합이 뭐냐면 마이너스 a거든요. 얘 0보다 커야 돼서 a는 0보다 어때?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자, 이 경우에는 a는 0보다 적어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이어야 되거든요. 두 근의 곱이 지금 a-의 절대값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이어야 돼요. 따라서 a-의 절대값이 4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a-2가 4거나 마이너스 4일 거고요.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6은 안 되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2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는 정수가 뭐뭐 나오는지 잠깐 볼게. 아까 됐어요. 그러면 A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도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개수가. 이게 출현하는 걸 따지면 몇 개냐? 1, 2, 3, 4, 5, 6, 7, 8개가 되는 거죠. 요 플러스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거 외에 이게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레벨 2에 891번 풀이해 드렸고요. 이제 892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t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우리가 가우스 t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얘 범위를 구해서 두 x와 y에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각각의 범위부터 구합시다. 1번의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 값이겠죠? 뭐 가우스 x, 그 다음에 이쪽도 가우스 x. 5, 4, 20이니까 5, 4, 20 이렇게. 그럼 가우스 x가 뭐냐면 저분수부터 쓸게요. 4이거나 5 이렇게 되는 거지. 가우스 x가 4가 나오려면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적어야 되고요. 5가 나오려면 5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보다 적어야 되는데 답은 얘이거나 또는 얘이니까 합집합이에요. 그럼 얘와 얘를 어떻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얘와 얘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연결해 보면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6보다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 자, 그러면 1번의 경우에 해를 우리가 구해 봤고요. 자, 이제 2번의 경우로 해를 가볼게. 2번의 경우는 y니까 가우스 y 똑같이 가우스 y 이렇게 잡아놓고요. 2가 나왔던 걸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가우스 y가 될 수 있는 값은 1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 그대로 가우스 y가 1이 되려면 1보다 크거나 같은 y가 2보다 적고요. 2가 되려면 2보다 크거나 같은 y가 3보다 적어야 되니까 따라서 뭐가 되나 했더니 두 개를 종합해서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은 y가 3보다 적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영역이 존재하는 넓이를 계산하려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이 너무 진하게 나왔어요. 잠깐만요. 조금 얇은 게 하나 필요해요. 예.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자, x는 4부터 6까지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4가 어디쯤 있을까? 한 요 정도 있다고 가정할게요. x는 4, x는 6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인 거죠. y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래. 3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 3이라 합시다. 그러면 존재하는 영역은 x 요쪽에서부터 그지? y 요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통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넓이는 4. 몇 번?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계속해서 893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893번. 예. 893번. 너무 두꺼운데요. 예. 사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이제 AB 스몰 a 스몰 b 스몰 c인데요.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쨌거나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할 것 없이 근의 공식으로 근이 어떤 얘가 0보다 큰지 적은지 뭐 이런 거 따져달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따져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판별식을 봐야 되는데 판별식이 와우 조금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 봤죠? 판별식은 다음과 같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요거는 사실 4b제곱 c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요건 2bc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죠. 그러면 안에서도 완전 제곱식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보니까 먼저 위의 식을 잠깐 보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2bc 들어갔다고 생각하고요. 곱하기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bc가 들어갔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옆으로 쓸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여러분이 잘 관찰해 주세요. 두 식을 한번 관찰해 볼게. 위에 것부터 관찰해 볼게. 자, 위의 식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 식입니다. 요 식은 선생님 안에서 보니까 요 b 플러스 c 제곱하고 2bc 묶어주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모양이 되고 밑에 요 식은 요거하고 요거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고 또 a 제곱이 되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니 얘도 합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나 했더니 b 플러스 c 마이너스 a하고 b 플러스 c 플러스 a가 되겠고요. b 마이너스 c 플러스 a하고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실 때 삼각형의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제일 큰 최대변의 길이 아무리 최대변의 길이라 하더라도 삼각형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죠. 그러면 얘는 항상 플러스인 게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더해서 C를 뺐으니까 얘도 항상 플러스인 게 맞죠. C만 뺐으니까 여기는 A만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 합이 더 클 테니까 얘도 플러스죠. 근데 두 변의 길이가 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잖아. B에서 C 플러스 A를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적어요 얘는. 그러니까 다 플러스인데 얘만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0보다 적은 게 되죠. 뭐가? 판별식이.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못하는 거죠. 실근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뭐 계속 합차 공식 나와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894번을 가볼 수 있도록 할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줄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이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b가 되는 걸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 이 식을 볼게. 두 번째 요 식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 값과 이 값을 더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E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죠? A, B를 알아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 한번 잠깐 보면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인데 얘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A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A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지. 자, 요거 풀었고 요거 풀고 있고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고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적당히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는 거군요. 2A 마이너스 B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서 이제 식이 나와야 문제를 구해주니까 이거하고 요 식을 연립해 보면 둘 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위에 거는 A라고 그랬고 밑에 거는 E-B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네요. 그럼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구해놓은 이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해가지고 A, B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더하면 3A가 3 나오니까 A가 1 나오겠고 B도 1이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졌던 이 방정식이 얘인데 A가 1이고 B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네요. 이 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복소수에서 오메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도 0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의 근이니까. 그런데 이 식이 되기 때문에 x의 3승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3승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알파의 102승이죠. 102승 하나만 해볼게. 알파의 3승이 간단한 값이 되니까 3, 3은 9, 3, 3은 9, 3, 4, 12. 잠깐만요. 딱 떨어지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1에 34승이잖아. 그러면 얘는 1이 되네요. 근데 이 베타의 3승도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알파의 3승에서 베타의 3승, 베타의 102승이에요. 그럼 얘도 1이 돼요. 그래서 두 값을 뺐다면 0이 답이 되는 거지. 알파의 102승 마이너스 베타의 102승은 둘 다 1이어서 1 빼기 1이 된 거야. 그래서 0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문제 894번 해드렸고 고난도 레벨 2 895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5번 볼게요. 엑셀단 2차 방정식이 다음 같을 때 허근을 알파 갔는데 근데 알파의 3승이 실수가 된대.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알파의 3승이 실수면 바알파의 3승하고 알파의 3승은 어떤 거야? 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우선은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 경우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알파를 A 플러스 BI 놓고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걸 많이 선호하시고요. 잠깐요. 이 책의 해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이거는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 선생님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허근이 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잠깐 식을 정리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 이퀄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얘 두 근이 p가 실수기 때문에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바알파를 근으로 가지게 돼 있어. 그지? 제일 먼저 알파랑 바알파의 합이 뭐가 되나 봤더니 p가 되는 거고요. 알파랑 바알파의 곱은 p 플러스 3이 되는 거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체킹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p 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알파의 3승이 실수니까 따라서 알파의 3승은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알파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게 됐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봐봐. 바알파의 3승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p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바알파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둘은 어떠냐면 같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p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왜냐면 아까 알파의 3승이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요 알파의 3승과 바알파의 3승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파의 삼승과 바알파의 삼승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P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알파는 P 바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 바알파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지. 자, 우선 한쪽으로 다 넘겨줄게.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다 넘겨주시면 P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바알파의 제곱으로 첫 번째 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3에 알파 묶이고 이게 플러스로 넘어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플러스 잠깐만요. 그래서 바알파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제 얘가 넘어왔어. 요 값이요. 요 값이 넘어왔으니까 요렇게 곱해져서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됐죠? 자, 플러스로 넘어올 거고 선생님 보니까 이제 공통인수도 보이고요. 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공통인수는 지금 여기도 알파 플러스 바알파, 알파 마이너스 바알파니까 알파 마이너스 바알파를 바깥으로 빼주면 안에서 P 곱하기 알파 플러스 바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P가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바알파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P가 되는 거네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바알파 곱하기 P의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면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알파하고 바알파는 0이 될 수 없죠.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따라서 얘 두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만약 얘가 두근이 알파고 바알파면 알파고 바알파의 곱, 알파 베타면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지. 두근의 곱. 물론 두근의 합은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두근의 곱은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3. 2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죠. 책의 해설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이 해설을 지금 선생님 푼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A 플러스 BI 놓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풀이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896번으로 가겠습니다. 896번. 396번은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그러니까 뭐 알파만 생각해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식을 우리가 간단히 해야 되니까 한번 직접 나눠 버립시다. 한번 알파의 3승 플러스 알파의 제곱 내림차순으로 써주시면 얘가 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알파 곱하면 알파의 3승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식은 얘랑 얘 곱해서 나머지가 얘가 되니까 근데 얘가 0이잖아요. 알파일 때 0이니까 2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주어진 식은 앞에 게 2알파 플러스 1이 있고요. 뒤에 건 2베타 플러스 1이겠죠. 식이나 과정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4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에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 보기 1번입니다. 896번. 자, 이제 897번으로 갈 건데 같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7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f 알파하고 f 베타가 1이다.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레벨 2에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지? 자, 무슨 소리냐면요. f 알파가 1이고 f 베타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fx가 1이 되게 하는 x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fx-1이 0이 되게 하는 근도 역시 따라서 알파 베타가 되는데 2차 함수가 1인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fx-1이 레벨 2 문제 치고는 조금 이상하다, 그지?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보기 1번이 정답인데 글쎄 문제도 그죠? 해설도 별로 좋지 않고요. 이 책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괜히 어렵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레벨 2 문제는 아니고요. 선생님 보기에는. 자, 이제 89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898번. 자, 2차 방정식의 f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알파 베타래. 이게 무슨 소리야? 알파가 여기 들어가면 알파가 x값이니까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1 이퀄 0에 근이 되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근이 되느냐라는 얘기거든. 이때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의 근은 함수 fx, 그러니까 만약에 fx 이퀄 0의 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파 베타가 아니라요. 이때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근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돼요. 왜냐면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파가 들어가면 얘가 되고 베타가 들어가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값이 알파와 베타의 값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의 근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의 합을 알려주긴 했거든. 2라고 그러고 곱은 4라고 그랬고 요건 이제 참고사항. 문제 잠깐 보세요. fx-2 이퀄 0.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여기엔 몇이 들어가야 0이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 이 값과 이 값이 들어가야 0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x-2가 알파 플러스 1이 되거나 베타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x값은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얘 두 근의 곱은, 그러니까 얘와 얘를 곱해달라고 한 거예요. 알파 플러스 3과 베타 플러스 3을 곱하는 거는 그냥 알파 베타에 3알파 3베타 그 다음에 9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뭐. 4가 되고요. 요 값이 2니까 6 되고요.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식은 19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898번 봐드렸고 이제 레벨 3 문제가 남았네. 레벨 3 문제 한 문제씩 지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레벨 3 문제 899번은요. 너무 익숙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요 오메가로 썼던 거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파만 집어넣어 볼게.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사실을 때문에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하잖아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여기다 곱하면 여긴 곱해봐야 0이 되니까 알파의 3승이 몇이 돼? 1이라는 거야. 베타도 똑같으니까 베타의 3승은 다시 1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잠깐 생각해보면 알파는 알파고 알파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인데 알파의 3승이 1인 거예요. 그럼 알파의 4승이 다시 뭐가 돼? 알파가 되고 알파의 5승은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 알파의 6승은 또 1이고 그지? 자,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n승했을 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1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가지인데 알파의 4승이 알파와 같고 알파의 5승이 알파의 제곱 같고 계속 이거 두 값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 두 개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는. 즉 이 식이 이렇게 근을 갖는다라고 쓰니까 근이 두 종류가 될 거야. 어떤 경우냐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갖는 거야.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의 모양의 근을 가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을 근으로 갖거나 1 플러스 알파와 제곱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근으로 갖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x가 여기다 좀 써놓을까? x 이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근을 갖거나 두 번째로는 이런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공간이 좀 넉넉하나? 그럼 얘와 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세워보면 되지 뭐.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이거 합곱 계산합고 합시다. 자, 두근의 합을 도합이라 쓸게. 두근의 합을 두근의 합은 얘랑 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베타와 1 플러스 알파 곱하고 1 플러스 알파의 제곱과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도 계산을 계속하는 거지 뭐. 그러면 선생님 순서 약간 뒤집어서 해보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나오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겠고 2알파 2베타도 나오고 1 하니까 2가 되겠네. 자, 두 분의 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합이라고 하는 게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1인 거거든요.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자, 그럼 가봅시다. 곱은 1이라고 그랬고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되네요. 아, 요거 잠깐 요거는 여기다 따로 계산해서 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잠깐만요. 요건 끝났어요. 요건 끝났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다시 쓰고 여기 플러스 2가 있네. 이거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자, 이 경우에 두근의 곱이요. 두 곱이라 쓸게요. 두 곱. 두 곱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에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곱했대요. 뭐 당근 1이죠. 당근 1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선은 잠깐만요.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2차 방정식 뭐냐면 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두근의 곱 플러스 1 이꼴 0 얘가 나오는 거군요. 얘가 보기에 있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건데 그냥 1번이 정답인가 보다. 그죠? 두 번째 건 안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두근의 합부터 해볼게요. 두합 빨간색은 너무 부담스럽죠? 자, 두합은 두근의 합이니까 분모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죠. 얘랑 얘 곱해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여기는 1 플러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고요. 1 플러스 베타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파란색을 했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여기는 알파의 4승 나오고 베타의 4승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2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나오고 1 더해서 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됐는데 같이 계산해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게 하네요. 그죠? 알파 베타의 합이 약간 뭐였더라? 지금 좀 써놓고 해야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가 1.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 빼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3승은 안 나왔으니까 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바로 답을 4승 구해야 되구나. 베타의 4승은 얘 제곱 1이죠. 빼기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해 볼게. 알파 베타의 곱은 1이니까 1의 제곱 1 됐고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합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플러스 2.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두 곱은요. 두 곱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바로 1이에요. 이거 파란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두 곱은 바로 1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랑 이거 곱하고 얘랑 얘 곱하면 두 곱이잖아. 이렇게 곱한 게. 그러면 엇갈렸을 뿐 똑같은 거니까.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1이 되잖아.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야. 그럼 얘하고 어때? 똑같은 방정식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보기 1번이 정답이 되죠. 예, 선생님이 899번 풀이해 드렸고요. 이제 900번으로 가서 우리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0번 볼게요. 900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선생님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왔을 경우에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했냐면 다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f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이거하고 이게 성립한대요. 그럼 학생 좀 당황해요. 왜 당황하느냐? 원래는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쓰면 fx 마이너스 4x가 성립하는 근이 알파구나 이러면 되거든. 근데 여기가 알파 제곱이니까 그렇게 쓰기가 어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난관에 돌입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떤 걸 보냐면 우선 알파의 제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구나. 요거는 식의 모양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보면 돼. 그럼 알파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야. 요건 알겠네. 또 우리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알파 베타의 정보를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고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얘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데 그것과 똑같은 값을 갖는 게 하나 있다고. 이 베타가 뭐가 될까 여기서? 그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얘라고 그랬고 얘가 베타와 같다고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과 베타가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f 알파의 제곱 이거 1번이라 그럴게. 1번식을 바꾸는 건데 f 베타로 바꾸는 거야. 알파 제곱 대신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알파 대신에 베타로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파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f 베타는 4베타 플러스 4구나 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fx가 4x 플러스 4가 되게 하는 x가 알파와 베타구나. 그러므로 fx는 fx에서 4x 마이너스 4를 빼면 0이 되는 x가 알파 베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근데 fx의 최고차항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도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알파 베타를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우리 먼저 알고 있었어요. 즉 이 식이 fx-4x-4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선생님 생각에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 체크해놓고 정말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계셔야 돼. 따라서 PQ는 P가 5, Q가 5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PQ 합은 둘 다 5기 때문에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900번 문제였네요. 자, 이제 901번으로 가볼게. 901번. 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고 뭐 요런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제곱의 비들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지 뭐. 1번, 2번 이렇게 해서 1번식에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사실,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라는 단순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알파 제곱과 베타의 제곱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베타의 제곱이 1. 이건 원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이 나오네요. 아, 여기서 a제곱 b제곱 나오네. 그러면 여기는 ac니까 마이너스 2ac가 돼서 얘가 1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아직 뭘 풀 수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에 역시 또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죠? 여기다 쓸까? 또 다른 식은 밑에다 쓰기는 낫겠다. 밑에다 쓰는 걸로 할게. 알파 제곱분의 1과 베타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잖아. 이게 별 의미 없는데 이게 1이니까 얘가 1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죠? 아, 그러면 따라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따라서 a분의 c의 제곱이니까 a제곱 c제곱이 1이고요. 그러므로 c제곱은 a제곱과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요. 요 식을 선생님이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에다가 양변에 a제곱을 잠깐 곱해볼게. 그러면 이쪽이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c가 되고 여기는 a제곱이 되겠다. 자, 그런데 c와 c제곱과 a제곱이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c와 a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c와 a가 같다? 그럼 b제곱 다 a로 볼게요. c를 a로. 그럼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a제곱이니까 얘가 넘어가면 b제곱이 3a제곱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c제곱과 a제곱은 같은 상황이 된 거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통과. 자, 두 번째 c가 마이너스 a와 같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가 마이너스 a와 같을 때 뭐 제곱해서 같다고 그랬으니까 부호가 다를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a와 같다라고 하면 c를 마이너스 a라 놓으면 b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a제곱과 같대. 그럼 b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과 같다고 되는데 그럼 ab가 0이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a가. 그래서 이거는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하는데 부적합한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났네. C제곱과 A제곱은 같은 거고 B제곱은 A제곱이나 C제곱의 3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조금 필기 공간이 없어서 좀만 줄이고 한 요만큼 줄여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만 좀 줄이고 갈게요. 좀 풀다가 딴짓을 하는 것 같이 돼서 죄송하지만. 자,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줄이고요. 예. 잘 안 보일래나? 자, 잠깐만요. 그냥 갑시다.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A제곱과 C제곱은 같고 B제곱은 얘네들의 3배라는 거야. B제곱은 3의 2의 제곱 또는 3C의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A제곱으로 볼게. 그러면 B제곱이니까 이게 3의 2의 제곱으로 보면 되고 여기는 A제곱이고 3의 2의 제곱임을 보면 되고 그러면 얘도 A제곱이고 그럼 요건 3이고요. 그 다음 건 3분의 1이고 그 다음 건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9, 1, 3, 13이 되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3분의 13이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답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901번도 풀이를 해드렸고요. 이제 고난이도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902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근이 모두 음수이고 라고 그랬어요. 잠깐 902번 한번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이렇다는 얘기고 두 근이 이제 제일 먼저 두 근이 모두 음수이고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거든. 제일 먼저 1번의 경우로 근데 다른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적어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겠어요. 2번의 경우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부분은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라고 그랬으니까 뭐 한 근이 알파면 다른 근은 3알파고 둘은 0보다 적은 값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두 근의 합을 볼게요.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자,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4알파인데 얘가 판별식부터 할까요? 판별식부터 하겠습니다. 판별식 4분의 d는 m-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고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m제곱 여기서 나오는데 살짝 없어지죠? 그냥 풀어놓을까? 풀고 갈게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는데 0보다 크다. 그럼 여기 m제곱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m 남고요. 플러스 2가 남네. 그러면 따라서 m이 적은 쪽이니까 넘어가면 m은 2보다 적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두 근의 합도 한번 계산해 볼게. 계산할 게 되게 많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적어야 되니까 따라서 m은 2보다 적어야 돼요. 똑같으네요.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m-2에 m-1이 되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m은 1보다 적든지 잠깐만요. 범위로 따지니까 m은 1보다 적든지 또는 m은 2보다 커야 되거든. m이 2보다 적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보다 큰 거랑은 해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2보다 적은 거와 1보다 적은 거의 교집합은 얘잖아. 공통된 거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세 개를 구한 거는 m이 1보다 적은 값이 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요 얘기로는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m의 값의 범위만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얘기로는 지금 선생님이 세 개 다 했는데 이제 요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자,
두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3알파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음수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잠깐 줄일게요. 뭐 여기는 알만한 거 필요한 건 다 구해냈기 때문에 그죠? 요거 좀 줄여서 저 위로 올려버릴게요. 너무 줄이면 또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이 정도면 다 보이겠죠? 자, 얘도 좀 올라가서 좀 줄입시다. 자, 그래서 m이 1보다 적다라는 거 하나 알아낸 거야. 얘를 통해서. 자, 이것도 여기 있는 게 0.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m은 1보다 어쨌거나 적은 게 됐다. 자, 이제 2번의 경우로 이제 문제의 답에 접근해 볼게. 두근의 합은 4알파가 된 거고요. 4알파는 뭐가 되나 그랬더니 2 곱하기 n-2가 되네. 두근의 합. 그래서 따라서 2알파가 n-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두근의 곱은 3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니까 m의 값의 범위가 1보다 적다는 걸 아니까 m으로 답을 구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죠? 그러면 이 식의 첫 번째 식에 알파를 잠깐 보니까 알파가 2분의 n-야.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n-의 제곱이 요거 제곱한 거니까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양변 4 곱해버리면 3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위에 거 놔두고 4m의 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서 m의 값이 두 개 나오겠지? 3m의 제곱 넘어가서 m제곱만 남았고요. 마이너스 12m 플러스 12m 넘어가면 플러스 9m 남겠네.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1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됐는데 잠깐만요. 계산이 약간 뭐 잘못됐죠. 선생님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미안해. 여기 다시 할게요. 뭘 잘못하면 양변에 4를 곱했잖아. 근데 여기는 선생님 곱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문제라고. 3m의 제곱 넘어가니까 m제곱 남았고 12m 이거 없어지네. 그러면 이제 12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냥 m의 제곱이 4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게요. m의 제곱이 4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m은 뭐가 돼? 뿔마 2가 되네. 근데 m은 1보다 적다라고 위에서 범위로 구해놨거든. 그러니까 m은 몇이 돼야 돼? 1보다 적은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선생님하고 고난이도 2차 방정식 고난이도 문제 전체 다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